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 정오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죠. 오늘은 그 대책 중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택 수요 관리 방안인데요. 수요 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했었는데 이제 서울 전체를 다 경기도 12개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했고요. 보면 파란색이 기존입니다. 주로 경기도는 남쪽으로 많이 듣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 우리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독, 연립까지 다 했었는데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고 오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다. 앞으로도 상황을 보면서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되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4년 정도 후에 다가올 그럴 얘기이기 때문에 규제책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로 하고 그때까지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주택자는 40%까지만 해준답니다. 그것도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의 40%. 주택이 있는 분은 아예 안 하는, 대출이 안 되는 거고요.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역시 이제 4년 후에 닦아올 건데 지금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주비 대출 이것이 현재 조합원으로서는 다가올 그럴 얘기긴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4년 후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참고하셔서 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허리띠를 졸로 맨다든가 기본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하시면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럴 때는 뭐냐면 주택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땐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중과해야 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에서 3%짜리를 8%에서 12%까지 엄청 높입니다.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한다면 세금 물 각오를 하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역시 중과하겠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전면 폐지하겠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금 현재 보유 2년을 거주 2년을 더 추가해서 요건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수도권은 3년 내에 전매는 하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죠. 관리 처분 인가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예요. 분양 신청할 때 그 분양 신청하 갖고 다 집계 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요. 그때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구청에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오면 그 시기가 관리 처분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분양 신청하세요 할 때 근데 때가 왔구나 해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을 5년 내에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 신고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증빙 자료까지 꼭 제출을 해야만이 인정하겠다. 그렇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준비하겠죠.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다음에 분양 신청,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되는데 요 시기에 파실 분들은 요 시기에 파셔라.
분담금 부담이 되는 분들 요 시기에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무작정 파지 마시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무, 생업,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체가 다른 광역시나 도로 이사할 경우, 상속으로 인해서 세대원 모두가 이사할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예외 1, 2, 3은 극히 일부 조합원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예외 4는 꼭 참고해 주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자이라면 5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파셔도 된다. 또 거주만 해면 되느냐? 10년 이상 소유만 하고 있어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외 4번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고 싶으실 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법 규정이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이라고 있죠. 이게 예외사항인데 보시면 근무상, 생업 쭉 나왔죠. 취업, 결혼 모든 세대원 모두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으로 세대원 모두, 그다음에 해외로 이주나 체류할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 인정.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도 매도가 가능하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진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이 부여되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많이 손해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신청을 했을 때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프리미엄 받아서 팔 수도 있고 신축 아파트 입주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지난번 시간에 강조했었죠. 예,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진짜 조합원 꼭 되시고요. 진짜 조합원 파이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오동 4번지 일대 조합 설립 인가 경축 뉴스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꿈은 우리 세대에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후손한테 물려줄 필요 없이 저희가 마지막 동의서 제출해서 올해 내로 꼭 조합 설립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